여성에게 말하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중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년기? 위기입니까? 저도 중년기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중년 부인이 다 거울에 보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피부의 탄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허탈감에 빠진 적이 없는지요. 거기에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벌겋게 안면 홍조라고 하죠. 벌겋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진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더웠다가 추웠다가 거기다가 왜 이렇게 또 신경질은 납니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듯한 느낌들. 바로 여러분들은 제2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죠. 사춘기는 활동하지 않았던 난소가 기능을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바로 갱년기는 이제까지 활동하던 난소가 그 기능을 상실하는 시기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우리 중년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보면요. 중년기는 40에서 60이라고 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년기 안에 그 폐경기가 있죠. 폐경기는 주로 50세 전후로 난소에서 더 이상 배란되지 않는 그런 상태. 생명의 탄생 능력이 중단된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이런 갱년기는 주로 이제 폐경 전후에 그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되는 그런 노화의 단계입니다. 물론 갱년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뿌연 느낌이 들고 두통, 식은땀, 손 저리고 어깨 걸리고 통증이란 통증은 다 찾아오고 거기에다 우울증, 거기에다 또 어떤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감정의 변화도 요동을 치죠.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니 새로운 변화가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 피로, 권태, 불안, 짜증, 걱정 이런 그리고 덫에 걸린 듯한 느낌들 그리고 왠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해받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도대체 뭐야. 나란 존재는 누군가. 이러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의욕 상실이 생깁니다. 목적이나 방향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유 없이 눈물도 나고 절망감, 이런 영적인 공허감, 심리적인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입니다. 그 굉장히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살았던 분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그 사인이 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신경질도 자주 나오고 말다툼도 자주 하게 됩니다. 감정 기복도 심하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이 없게 되고 또 내성적인 사람은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괜히 보지도 않던 좋아하지도 않던 영화도 막 보러 다닌다거나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빈둥거리면서 아주 시간을 때우다거나 왠지 내가 사고를 하면서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냥 감정에 의해서 따라가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왠지 슬픕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왠지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제2의 사춘기죠. 반항적으로 되기도 하죠. 더 심각한 것은 헛된 망상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 안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자, 그 중년기를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중년기에 위기가 있다고 하죠. 중년기는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 과정에서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시기입니다.
이 중년기에 이러한 진통을 겪는 시기가 이 원인은 아주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시기도 다르고 강도도 다릅니다. 제가 얘기한 이런 현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년기는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조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조한 날씨,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뭄이 일었을 때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불이 붙죠. 굉장히 큰 화재가 되죠. 마찬가지로 중년이 되면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소한 일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고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삶이 메말라 버린 그러한 느낌들이 어떠한 상실감, 박탈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어떻게 보면 그 상실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몸매, 그 아름다웠던 피부들과의 이별이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 한껏 뽐내고 입었던 옷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별의 시기에 또 다른 정말 이별이 찾아오는데 부모의 죽음, 그리고 친구, 이웃들의 죽음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년기는 그동안 소홀했던 그런 이별에 대한 상실감까지도 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동안에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던 것까지 다 찾아옵니다. 폐경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와 함께 정신적인 그러한 박탈감도 함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지 않으니 어떤 일을 해도 두려운데 거기다 실패까지 하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에 꿈꿨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현실이 환멸감이 오고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허탈감, 허망함,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초조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젊었을 때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냐고 신경을 못 써서 부부간에 어떤 그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것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젊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별로 결점을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결점만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많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 문제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젊은 수녀였을 때는 힘이 있고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진되다 보면 그 자매들 간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제 자신 안에서도 실망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 이런 허망감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년기에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부부간의 그 대화도 점점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려고 감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그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성적인 유혹 충동이 강한 반면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심 분야를 부부간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남편도 외도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여성분들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위험한 시기, 갑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부부간의 사랑에 빠지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그러한 그 살아왔던 그런 과정 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외부로 관심을 돌리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초조함에 내가 여태까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모은 재산이 이거밖에 없구나. 나는 집 한 채도 없구나 하는 허탈감, 경제적인 위기감도 오죠. 노후도 걱정이 되죠. 그리고 자녀 문제. 그러니까 중년기를 지내면서 제2의 사춘기를 지내는데 만약에 자녀가 사춘기라면 사춘기가 부부도 사춘기, 아이도 사춘기. 굉장히 힘들죠. 사춘기의 부모와 사춘기의 자녀 간의 이런 갈등. 그래서 감정 에너지가 소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들도 버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건강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억압된 감정들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혈관 운동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김수현 씨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김혜자 씨가 김한자 여성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김한자 씨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이 시대의 어머니, 상징적인 이 시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충실하게 전형적으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어머니가 안식년을 선포하고 휴가를 떠나죠. 그래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나도 휴가 좀 주라, 나도 안식년을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때 김수현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한자 이 어머니 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이게 동의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한자 씨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그동안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어머니의 휴가를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과연 무엇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야 주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중년 여성들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는 그동안에 억압됐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년기에는 또 새로운 성 역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로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40대 후반, 50대, 60대도 그런데요. 뭐 설거지도 전혀 안 하던 남편들, 집안일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남편들이 벼랑간에 설거지도 하고 뭐 요리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자들은 밖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막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성 역할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성분들도 자연스럽게 가정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성 역할도 한번 변화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중년기, 이러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어떻게 보면 혼란을 겪는 이러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 아주 유명하죠. 이 융이라는 사람은 이 중년기에 가장 컴플렉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컴플렉스는, 이 융이 말하는 컴플렉스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 사고, 기억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뭉쳐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내용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컴플렉스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대체적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열등의식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컴플렉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는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했을 때 느끼는 갈등, 바로 그것이 열등감인데요. 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정신적인 긴장과 갈등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순간 내가 지금 컴플렉스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는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극을 하고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기도 전에 무의식 안에서 이미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컴플렉스는 잘못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 생활 패턴 안에서 그 묶이다 보면 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일어날 때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학 교수 정승하 씨는 컴플렉스를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는데요. 그중에 그 집착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집착 컴플렉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집착하게 자기 남편이나 부인에게 집착하게 되는데 그 집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신, 의심 이렇게. 그래서 왠지 모르게 늘 남편이 하는 게 의심스럽고 부인이 하는 일이 의심스럽습니다. 집착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비슷한데요. 애정 결핍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심이 지나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밖의 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가면 계속 전화를 한다든가, 그 부인이 친구들하고 어디 가면 불안해서 계속 데리러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애정 결핍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남자다움의 컴플렉스도 있다고 해요. 너무나 남자답고 싶은 이 남자는 굉장히 자신이 실력 있고 신뢰받는 그런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만 나서면 왠지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능력이 있는데도 남들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 여성들에게 많이 있죠. 외모 때문에 자신의 정체감, 존재감 이런 것들이 열등하게 비춰지는 것을 의식하죠. 그리고 남자 컴플렉스, 이거는 그 여성들이 너무 권위적인 남자를 굉장히 우대시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랐을 경우에는 그 남성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만 봐도 그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또 열등 컴플렉스, 좋은 엄마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엄마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늘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살았을 때 그 열등감을 통해서 그 열등 컴플렉스가 쌓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딸과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좋은 엄마 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딸하고 늘 힘든 관계를 유지하죠. 그 우월 컴플렉스, 열등 컴플렉스는 진짜 양면의 그 동전처럼 같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동시에 그거는 열등감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컴플렉스들이 그 드러내는 방식들이 다양한데요. 주로 저 자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시하기보단 내가 하는 말 습관을 한번 보면요. 그 내 말 습관이 항상 어디서나 이렇게 완전히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 완전히 다 그래. 전혀 그렇지 않아. 항상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그 컴플렉스의 핵심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 열등감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일반화시켜요. 모든 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완전히 다 그런 거야. 어디서나 그런 거야. 이렇게 일반화시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단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어. 난 끝까지 그렇게 할 거야. 절대 그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런 말들 자주 하는, 극단적인 형용사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도 자기 안에 어떤 극단화시키는 그런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흑백 논리가 정확한 분들, 양극화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늘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것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거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예언가적인 그런
아주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역시 그 추측과 예언이 너무 지나치면은 대인관계가 심하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자기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그 컴플렉스, 그동안에 한쪽에 밀어 넣었던 생각과 감정, 이런 지각, 이런 것들의 심리적인 덩어리, 심리적인 그 내용들이 내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약한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컴플렉스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야 할까? 일단 내 안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한다면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통제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컴플렉스가 무엇일까? 내 안에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방어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쪽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안에 어떤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에 의해서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컴플렉스를 찾으시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 이 컴플렉스는 계속 자기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관찰하고 그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끌어안아주고 수용해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그 심리학자 융은 컴플렉스는 이렇게 잘 담아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게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컴플렉스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나의 컴플렉스야. 그래서 컴플렉스 상자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순수한 감정이야. 이건 내 진짜 감정이야. 나는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이 순수한 감정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잘 보고요. 그래서 내가 순수한 감정이 아닌 컴플렉스에서 드러난 이 행동들, 이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내 이 순수한 감정에 비춰보아서 나는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이러한 컴플렉스들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객관화시켜서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요,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도 내가 지나치게 남편이 이렇게 할 때 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죠. 당신은 왜 늘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아?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리하지 않는 부분에 지적을 할 때 늘 올라오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그냥 너무 처절하게 올라올 때, 그때 한번 내면을 주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감정, 순수한 감정과 언제나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컴플렉스와 분리해서 나의 진짜 감정, 나의 컴플렉스를 구분해서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나는 보이는 나,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도 있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잘 보면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데요. 이 중년기 때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바로 이러한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는 아주 소중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그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뱃속은 바로 그 자궁, 어머니 안에 있는 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 안에서 탯줄을 끊고 나와야 독립적으로 내가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년기도 요나처럼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탯줄을 끊고 나의
그 내 안에 내재된 컴플렉스를 제대로 바라보고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기인데요.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작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년기는 바로 이제 더 이상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년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모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그 진정한 이미지를 중년기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살레시오 성인이 나는 쓸모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면 그 완전하지 않은 결핍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나는 이 안에 충분한 보물이 있다라는 확신, 그런 희망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 안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성인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희망을 두는 그런 중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로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찾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당신을 찾게 하십시오. 그래서 희망을 찾고 믿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작은 것을 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주어지는 건강과 외모에 만족하면서 그 불완전함이 곧 완전함임을 알고 깨닫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보배로운 중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